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의 전략.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만성화되지 않도록 빨리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미 받은 스트레스라면 빨리 해소해야 한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다.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수천 명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흥분과 기대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대중연설에 대한 공포로 거의 공황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출근길에 교통체증으로 도로 한복판에 꼼짝없이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경적을 울려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기다린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유리 멘탈보다는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강철 멘탈을 갖고 싶지 않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제 갈 길을 가는 평정심을 만드는 에너지 상태가 바로 수승화강이다.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의 지속성이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잘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약한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경우 심신의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예를 들어 큰 충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는 가족의 사망 같은 스트레스보다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병이 나기 더 쉽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잘 해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평소에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잠자리에 드는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 쌓인 스트레스가 어느 만큼이나 남아있는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에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일상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몸과 마음에 큰 장애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이 있는가? 몸을 많이 써서 생긴 피로는 쉬어주면 금방 해소되지만 마음이 상해서 생긴 스트레스는 잘 해소되지 않는다. 쓸데없이 공회전을 많이 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원리가 있다. 기생심, 심생기. 에너지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와 마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바꿈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원리에 따라
에너지를 먼저 바꿔보자. 머리로 올라가 있는 화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아래에 있는 수기를 위로 올려서 수승화강 상태로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 몸은 활력을 되찾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수승화강의 생리학.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다. 그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나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핸들을 꽉 쥘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반사적인 신체 반응은 모두 자율신경의 작용이다. 숨쉬고 잠자고 소화하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오르고 내리는 등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생명 기능들은 모두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 즉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다. 자율신경은 뇌의 중심부에서 시작해 척수신경을 따라 뻗어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몸과 뇌를 조절한다. 한편 부교감신경이 담당하는 이완, 휴식, 해독, 치유의 기능들은 약해지거나 잠시 멈춤 상태가 된다. 주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처럼 당신이 놀랐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때는 심박수, 혈압, 혈당이 증가하고 소화기 등 내장기관에서 피가 빠져나와 팔과 다리, 근육에 집중된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팔과 다리에 제공하기 위해 근육의 혈류는 최대 1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해 비상 상태였던 몸을 안정시킨다. 부교감 신경 중에서도 미주신경은 가장 길고 복잡하게 분포된 뇌신경이다. 뇌에서 시작해 목과 식도를 지나 흉곽과 복강의 장기들, 폐, 심장, 위장, 간, 소장, 대장, 신장까지 안 뻗친 데가 없다. 이 미주신경의 작용으로 심장 박동이 다시 느려지고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 소화를 촉진한다. 신장에서는 소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소장에서는 음식물의 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또 미주신경은 눈물샘과 침샘을 자극해 눈물과 침을 만들어낸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민물과 썰물처럼 주거니 받거니 협력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 그런데 일상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늘어나 둘 사이에 균형이 자꾸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장시간 지속되면
우리 몸은 늘 위기에 대응하는 긴장 상태에 놓인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는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활력을 충전할 기회를 잃는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회복된다. 그런데 교감 신경의 과로로 에너지는 계속 쓰는데 제대로 충전을 못하면 결국에는 방전되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근육, 신경, 장기가 피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분비 기능이 교란된다.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몸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질병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이다. 우리 몸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혹사당하고 있는 교감신경의 부담을 줄이고 억제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몸의 주요 장기에 연결된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이 수승화강 상태에 있을 때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가 줄어들고 눈이 촉촉해지고 입에 침이 고인다. 부교감 신경, 즉 미주신경이 활성화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수승화강 상태를 만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긴장과 흥분 상태에 있는 우리 뇌와 몸을 쉬게 하고 이완할 수 있다.